안녕하세요, 어니스트입니다. 오늘 수능이죠. 수능 자녀 두신 분들 다들 고생하셨고 수능 잘 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수능 무렵이 되면은 제가 항상 해오던 루틴 같은 게 있는데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을 찾고 정리를 해요. 그래서 오늘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배당주 고르거나 배당주 투자할 때 이 정도는 생각하고서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제 경험적 이야기랑 제가 하고 있는 방법들, 아니면 제 생각들, 이런 것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 투자하면서 저는 정말 많이 질문도 받아본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클럽 안에서도 처음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각자가 왜 관심 분야나 아니면은 자신이 좀 선호하는 투자 스타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빠지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당주 투자예요. 배당주 투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맛있어 보이는, 달콤해 보이는, 근데 사실 까놓고 보면은 좀 되게 맛없는 술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제가 술을 뭐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술을 논하기는 뭐한데, 근데 겉만 화려한, 근데 정말 맛없는 독주 같은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 배당주 투자할 때 대부분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저는 생각하는 게, 잘 가지고 있으면은 딱 일정 시점 되면은 배당도 받고, 그 다음에 투자 잘 해가지고 차익 실현도 하고, 이 두 마리 토끼가 다 잡힐 것 같거든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실제로 저도 완전 과거에 주식 투자 초창기 시절에는 배당주 투자가 진짜 투자의 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환상이 깨진 지는 뭐 머지않아 그냥 바로 깨졌는데, 이게 두 마리 토끼가 안 잡혀요. 부동산에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세차익형이냐 아니면은 수익형이냐, 이런 게 결국에는 같은 말 같은데 왜 이게 서로 같이 갈 수가 없지? 이거는 되게 단순한 시장 원리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배당을 준다라는 거, 내가 배당을 받는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이 주식 갖고 있으면은 이 사람 배당 받았잖아,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넌 이미 배당까지 받았는데 그렇게 비싸게 팔면 난 안 사지,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가령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지금 72,500원에 있는데, 그냥 단순 예예요. 여기서 얘네가 한 5,000원 배당을 줬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주가가 5,000원 배당 받고 72,500원에서 그냥 정직하게 더 올라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시장은 그러지 않죠. 5,000원 받았으면은 이 5,000원 받은 게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나한테 동시에 이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냥 이거는 꿈 깨야 된다, 이 얘기 제일 먼저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배당주를 투자하는 시점이나 그리고 종목,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종목이 중요한 거는 단순히 기업이 좋다 나쁘다 이건 아니고, 주가 위치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배당주를 먼저 잠깐 봐볼게요. 예전에는 훨씬 더 어려웠는데 요즘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네이버 다 쓰시죠? 네이버 창에서 네이버 증권 들어가시고 국내 증시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서 그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수익률, 배당금, 요 두 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이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뜬금없이 뜬금포로 갑자기 배당을 크게 해준 기업이냐 아니면 꾸준하게 배당을 해오던 기업이냐, 이거 구분할 때는 저는 과거 3년 배당금 당연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실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미리 발표를 합니다. 나 이만큼 배당을 할 거예요 라고 주주들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주주들은 딱 그걸 듣고서 그래? 그럼 내가 너희 회사의 주주가 되겠어?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주주 친화적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안 알려줘요.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되면은 내년 3월이죠. 정기주총 때 그때 발표를 해요. 올해 12월 30일 마지막 주식일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얼만큼 배당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지나가고 나서 발표를 하는 거니까, 사실 국내 배당 같은 경우엔 깜깜이 배당이다, 이런 말들이 있긴 하죠.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톡 까놓고 말해서 이거를 가지고 싫다 한들 저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까라면 까는 거고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배당주 투자를 되게 즐겨 한다라기보다는 하고 싶은데 할 게 매번 그렇게 많지는 않다, 여기에 가까워요. 저도 당연히 하고 싶죠. 근데 정말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더라, 이게 제 경험적으로 느낀 느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능일 무렵 이때 되면 항상 배당과 관련된 정리는 합니다. 미루진 않아요. 좀 더 빨리 하냐 좀 더 느리게 하냐 차이인데, 이때 정리를 최대한 하고 여기서 뽑는 거예요. 배당금과 수익률 보면서 리스트업을 하면서 괜찮은 종목들을 당연히 하나하나 추리죠. 여기는 노가다는 어쩔 수 없고요.
노가다를 해서 좀 추려내야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서 추릴 때 그냥 기본적인 투자 자체를 안 할 법한 거는 깝니다. 일단 배당 아무리 높이 줘도 깝니다. 왜냐? 우선순위를 정해요. 투자가 먼저냐 아니면 무조건 배당이냐. 이렇게 할 때 저의 경우는 무조건 배당이 먼저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배당 아무리 많이 받아도 주가 매매로 더 많이 까먹어 버리면은 말짱 도루묵이라서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일단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먼저 추려야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제가 일반 매매를 할 때 추릴 수 있는 그 필터 기준을 가지고 추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배당은 얼마 줬나 계속 줬나 이런 걸 보면서 리스트업을 쫙 하는 거죠. 그리고 추리고 나서 요걸 가지고 넘어가는데, 이때 중요하게 보는 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주가 위치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몇 개만 봐볼까요? 수익률로 이렇게 필터해서 봐볼게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락앤락도 보이고 일성신약 보이고 몇 개 보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하면은 리츠 종목 같은 게 이제 부동산 투자 뭐 요런 거랑 연결된 것들이 많은데 참고해 두시면 좋고, 한번 봐볼게요. 바로 자, 락앤락을 딱 봤어요. 그냥 더 길게 월봉으로 봐볼게요. 그러면은 주가 위치 어때요? 지금 보게 되면은 되게 많이 떨어졌죠. 2017년 기준으로 계속해서 떨어졌죠. 지금 제가 이걸 굳이 방송을 찍는 이유를 보면은 요즘 시장 상황과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와 시장 상황에서 왠지 올해는 배당주 관련된 거를 좀 잘 필터해서 찾아보면은 그래도 할 만한 게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눌려있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눌려있는 종목이 많을 거기 때문에 찾으려고 맘먹으면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 정도 제 생각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만 보면 안 돼요.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는 당연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건 맞는데, 반대로 이건 일반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죠. 떨어진 어떤 특정 현상이 있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감자 보는 순간 어때요? 감자 같은 경우에 일반 매매를 할 때 되게 좀 치명적에 가까운 변수거든요. 이런 거 있으면은 일단 별로 안 좋죠. 저는 이런 거 보이게 되면 일단 더 자세하게 파거나 아니면 일단 보류, 패스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종목은 딱 보면은 바로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테마 탔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차트 모양 자체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부터 뭔가 포지션을 잡아갈 때 메리트가 있을까? 이 가격이 정말로 밸류에이션적으로 괜찮을까 아닐까 이 고민 판단을 해봐야겠죠.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불과 얼마 전까지 좀 테마를 탔었고 아직 다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떠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은 받을 수 있지만 투자 매매에서 메리트가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단발성 테마나 자체 테마 같은 거 있잖아요. 신약 발표 같은 거.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업종적으로 크레딧을 많이 주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다 보면은 남는 게 대형주, 알만한 대형주들 남을 수 있고, 아니면 나는 몰랐지만 좀 알아보니까 괜찮은 것들. 아까 리츠 얘기 잠깐 했는데 리츠 부동산 관련된 이런 기업들 배당 성향이 좀 강하고, 아니면은 이제 금융, 증권 요런 쪽들이 배당 좀 해주는 편이고, 이런 것들 참고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배당주 투자할 때는 일단 가격 메리트를 살려가는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 메리트 살려서 투자를 했어도 두 번째 중요한 거, 왜 일반 매매 하듯이 단기, 단타 이런 거, 그냥 대표적인 국민 증권사죠. 키움증권.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고민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누군가는 있다고 보고 누군가는 없다고 볼 건데, 저는 그냥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격 메리트가 되게 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매를 해볼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 매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메리트는 없지만 매매는 해볼 수 있다. 이거 되게 애매하죠. 배당주 고를 때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들어가면은 배당은 받겠죠. 근데 매매적으로 되게 유리하냐? 이건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 매매적으로 유리하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요? 컨트롤을 해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시작은 지금 했지만 내가 유리하게 가격적 이점을 살릴 수 있게끔 내 평단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이 종목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를 보면은 좀 장기적인 관점을 볼
볼 수밖에 없어요. 종목 자체가 대형주고 파동 자체가 장기적인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배당주는 좀 길게 보고서 평단을 제대로 만들 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배당까지 받는 거를 생각해야 그래야 어느 정도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배당주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배당주에서 단기 투자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말에 바짝. 근데 이런 데서 들어가면은 매매 차익은 생기는데 여기서 배당까지 받는 거는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배당 권리락 전에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배당과 매매 차익 이 둘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 우선순위로 둘 건지 먼저 정하고 나서 투자를 하고 정했다고 해서 하나만 무조건 노리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보완을 해서 매매를 하면 배당주 투자가 좀 더 유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배당주 투자는 진짜로 많지는 않아요. 오늘은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이 정도는 생각하고 투자하자 얘기를 전달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많이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전 투자 클럽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곳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저한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코칭 받고 피드백 받고 실전 투자도 같이 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도움되는 이런 코칭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클럽 찾아와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에서 직접 그 신청서를 남겨주셔야 돼요. 작성해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연락이 가고 그러면 상담 받고서 결정하시면 되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말로 다가갈수록 이제 뭐 산타 랠리다 아니면 배당주다 이런 것들 많은 기대감과 생각들 있을 건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성투하시기를 응원하고요. 뭐 어려운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것과 관련된 저의 생각이나 이야기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